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어제 많은 분석가들이 조만간에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11,000달러 선까지 올라선 그러한 상황.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빌빌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알트코인들의 등에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도미넌스를 상승시키며 가격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요. 임시적으로 오른 것보다는 이제 거기 안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11,200불 비트코인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인지 관심을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두루치기 먹듯이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 미팅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번과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최대 고용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또한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가 직전보다 개선됐다라는 이 구라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기업들의 빚을, 그러니까 부채를 사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인플레이션율을 2% 이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써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과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지금 약간 올랐고 미국 증시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비트코인 혼자서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정보들을 하나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국내 거래소 중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코인제스트의 대표가 내가 사람들의 출금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체와 각종 사업권의 매각 및 배당 그리고 급여를 통해서 자산을 반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 압수수색에 이어서 주식 가압류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정말 빗썸이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처맞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이제 좀 밉보여가지고 이렇게 갈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1위 거래소로서의 이 명성이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가지고 오줌통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스가 총재 당선 뒤에서 웃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그 이유는 바로 스가 요시히데는 장관으로서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제도화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향후 업계 활성화에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서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 한국이랑 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를 이제 제대로 된 산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과연 일본과 반대의 길을 걷는 한국, 누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다가오는 미래 암호화폐를 대하는 양국 간의 차이점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그런 점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업계를 깜짝 놀래킨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형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크라켄이 와이오밍주 은행협회, 뱅킹협회로부터 은행 라이센스를 따면서 암호화폐 은행을 미국에서는 최초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크라켄 파이낸셜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크라켄 파이낸셜은 특수 목적 예금 기관이라는 와이오밍 은행 규제 부서의 관할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크라켄은 은행 송금을 비롯한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크라켄의 CEO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의 저스트 스왑. 최근에 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먹튀 의혹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엊그제 이런 소식이 나오길래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중에 웰스 파이낸스라는 곳 같은 경우는 공식 사이트, 트위터 계정,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전부 다 운영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저스틴 선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 내 돈 물어내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답은 솔직히 뻔합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내 책임이냐.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이 투자를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큰 펌핑을 노리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돈을 집어넣은 투자자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만약에 뭐 대박 났었으면은 돈 좀 떼가지고 저스틴 선 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찰스 호스킨슨이 유튜브 스캠 광고를 유튜브가 방관을 한다라면서 이제 불평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해커들이 칼다노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찰스의 이름과 얼굴을 팔아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찰스를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찰스는 도대체 유튜브는 얼마나 더 많은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유튜버이기는 하지만은 유튜브가 사실 굉장히 거만합니다. 수익도 엄청나게 떼가는 편이고 책임감도 진짜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스캠 프로젝트가 자기 플랫폼에서 판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하루빨리 유튜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스캠 광고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아무튼 에이다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에이다 같은 경우 지난 8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의하면은 무려 76억 개 에이다 코인이 바이낸스로 옮겨졌고 에이다 가격은 31%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미디어는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이다가 개발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크립토 디퍼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깃허브상에서 가장 열심히 8월과 9월 개발을 진행한 회사라고 합니다. 에이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쿠사마 등등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이다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2.0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은 세레니트 페이지 0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이더리움 2.0 전환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게 된다면은 페이지 0 비콘 체인 도입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기는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2달 후부터 시작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는 5,000달러 간다라는 분석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울프라는 분석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1일 2평은 2016년 강세장 추세와 비슷하다. 향후 몇 년 안에 이더리움이 다시 1,0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좀 아슬아슬합니다. 헤드앤숄더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상승형 쐐기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이 하방 압력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떨어지게 되면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33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의견을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최대한 많은 분석이라든지 영상을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최근에 비트코인 오라클로 알려진 다빈치 J15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하락세이긴 하지만은 이더리움 2.0 기대감으로 봤을 때 조만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 2.0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부자들이 이를 먼저 알고 이더리움을 덤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330달러 선 무너지면서 크게 하락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내부자들은 미리 알고 이더리움 2.0 출시에 차질이 생긴 것을 미리 알고 덤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더리움 재단도 그렇고 그런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저번 주였었나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크게 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쌍바닥 찍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저항선을 뚫고 쭉쭉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마치 달구어진 프라이팬 위에서 녹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알트코인 홀더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딱 나왔었으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나가기는 좀 늦은 것은 아닌가.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고요. 맥디를 딱 봐도 조만간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 지지 구간까지 일단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작은 반등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양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런 반등을 지켜보시면서 손절을 쳐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손절을 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존버 할란다 그러시면은 존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같은 맥락에서 알트코인 시총인데요. 비트코인을 뺀 총 알트코인 시총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한 상황인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여기 저항선이 한 가지가 있고 여기는 이 추세 저항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또 한 번씩 쫙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매에 대해서 이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적어도 100년, 1세기 정도는 보유할 예정이다. 우리는 4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0년을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왔다며 달러를 포기하는 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였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샀다라는 것인데요. 100년 동안 들고 가겠다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오르면은 팔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 소식과 함께 주식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다른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야, 우리도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이제 봤더니 우리 그레이스케일이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누가 더 많이 사느냐 경쟁이 붙었네,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얼핏 들어보면은 좋은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몇몇 개의 큰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독차지한다? 그다지 탈중앙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찰스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홀더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기꾼들은 줄어들고 있다. 불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최적의 신호가 아니고 뭐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코인 매트릭스에서 제공을 한 그레이스케일을 기반으로 한 자료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남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투기자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비트코인 홀더들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홀더들은 늘어나고 투기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불장의 전조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11,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안착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사실 오늘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별로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다만 트위터상에서 몇몇 분석가들은 나는 1차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트윗을 종종 올리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1850, 1950달러의 강력한 매도세가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뚫고 올라왔는데 정말로 버틸 수가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말 딱 이대로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큰 그림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후마다 이 반감기에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반감기 후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왔었던 비트코인, 최근에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들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거보다 성적이 나쁠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때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높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인프라, 생성된 인프라나 자본 들어온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떡상 열차를 타는 꿈을 꾸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입니다.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니까 어제 중립보다 오히려 공포 단계로 떨어졌죠. 좀 무서운가 봅니다. 자, 과연 이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괜한 기우가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이 채널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